네,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로 첫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10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면접 전형을 채용 전형을 쭉 하면서 보면 사람의 평가하는 눈은 비슷하더라, 보는 눈이 비슷하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결과로 보면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왜 이 사람은 왜 D를 줬는데 뭐 식사 면접, 뭐 개별 면접, 토론 면접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서류 전형까지 물론 들어가 있는 겁니다만은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또 서류 전형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토론 면접, 개별 면접을 이렇게 한 건데 사람의 보는 눈은 비슷비슷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서류 전형에서 입사하고자 하는 열의와 성의 혼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입사하고 싶은 사람과 뭐 당락은 하늘에 맡기고 던져보자, 이거는 뭐 바로 눈에 드러나요. 요새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뭐 그냥 던져보자 이런 식의 서류는 절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지원서 만들 때 여러분들이 낚시형 헤드라인 타이틀을 꼭 제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넣으면 왜 제가 말씀드렸나요? 똑같은 양식, 똑같은 글씨체.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은 양식,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색깔. 다 흰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헤드라인 타이틀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낚시형 제목을 넣으라고 하는 건데, 헤드라인 타이틀, 뭐 낚시형 제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문 볼 때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어때요? 관심 있고 눈이 가는 헤드라인이 보이면 내용을 읽잖아요. 근데 그랬다 보니까 뭐예요? 막 충격, 경악, 막 이런 의문문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뭐예요? 이게 뭔 내용이지? 읽어본다니까요. 근데 헤드라인 타이틀이 없으면 다 안 읽어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신문, 언론에서 보세요. 헤드라인 타이틀 없이 다 글로만 돼 있다. 똑같은 12글씨, 크기가 12르다만 돼 있다.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낚시형 헤드라인 타이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인사 담당자 채용 전형의 한계, 인간의 한계, 서류 전형의 한계, 그래서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헤드라인 타이틀로다가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헤드라인 타이틀에 관심이 있으면 밑에 내용을 읽어봐요. 근데 헤드라인 타이틀에 없다든가 관심이 없으면, 안에 있는 내용, 헤드라인 타이틀이 없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밑에 이건 다 안 읽어봐도 좋아. 그러나 이 헤드라인 타이틀은 좀 읽어줘라. 근데 헤드라인 타이틀을 봤더니 관심이 가. 그럼 밑에 걸 읽기 시작하죠. 그게 그 서류에 대한 관심이에요. 헤드라인 타이틀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 인간의 한계, 인사 담당의 한계, 서류 전형제 한계, 이거를 염두에 두고 헤드라인 타이틀은 꼭 넣어줘라. 헤드라인 타이틀을 어떤 데서 넣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사 담당자의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헤드라인 타이틀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낚시형 헤드라인 타이틀을 넣어주고, 바쁜 인사 담당자의 눈을, 시선을 헤드라인 타이틀로 끌고, 그리고 밑에 내용을 읽게 유도하는 방법. 이게 전형자의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제 제가 뽑아놓은 건데, 끈끈한 가족의 편리한 쇼핑 카트, 내 생활비는 내가 번다? 뭐 이런 거. 부지런히 자신의 가치를 닦아가면 빛을 발한다. 조용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 10년 법칙. 그러니까 이거를 헤드라인 타이틀로 넣어놓으니까 이게 밑에 뭔 내용이지? 이런 헤드라인 타이틀을 주니 밑에 내용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썼다. 성장 과정에 한 줄로다가 헤드라인 타이틀을 줘서 그 시선을 끌어야 돼요. 끌어야지만 그 읽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안 쓰면 안 돼요. 이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써주시면 별거 아닌 내용을 읽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헤드라인 타이틀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인의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한국 사람 미소 너무 좋아요. 나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3초 열정. 너무 좋지 않나요? 비자금을 들고 떠난 생애 첫 배낭여행.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맡은 일은 저승까지 가서라도 한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타이틀을 우리 친구들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만나다. 준비된 4년차 누구누구인 실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자신감. 저는 이런 참 헤드라인 타이틀 너무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헤드라인 타이틀 정말 잘 쓰십시오. 시간 없는 인간의 한계에 있는 서류 전형의 한계에 있는 담당자 시선을 끄는 방법. 지원 동기, 인생의 전환점 누구를 기다려라.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입이 아까 말했죠. 핵심 7번 8번에 있었던 내용. 이런 내용으로다가 왜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하니까 저걸 헤드라인 타이틀로 쓰는 사례가 많았어요. 언제? 이미 10년 전부터. 지금도 그러면 똑같이 쓰면 안 되냐? 똑같이 쓰면 어떡하냐? 똑같이 쓰십시오. 인사 담당자 2, 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너무 바빠요. 입사지원서 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 거를 보고 기억하는 사람? 그런 천재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예요. 너무 바빠요. 귀사에 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저에게 투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 너무나 좋죠. 장래포부 입사 1년 어떤 일이든 먼저 실행해 본다. 야, 나는 엠보싱 화장지 같은 사람. 세계인의 필수품. 초지일관. 미래는 일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 타이틀로 장래포부를 만들었던 사례. 그리고 또 타인과 다르게 한다. 제품 아닌 마음을 파는 광고쟁이. 경험, 물류의 정의와 이상을 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잘 썼는지. 기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못. 인생에서 배움의 시작은 부모님이다. 또 3인, 경쟁력 웃음도 학습하자. 봉사, 자해 발견, 서비스를 위해 태어난 인재, 시간은 곧 인생, 준비된 인재. 이렇게 항목을 썼는데 이것은 한 항목의 성장 과정이다. 저는 3개 정도, 3, 4개 타이틀을 저는 주라고 그래요. 저는 3개, 평균한 3개는 기본으로 줘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짧다, 글자 수에 한정돼 있다. 그러면 2개 정도? 아니면 전 5개까지 주라고 그래요. 5개. 왜? 5개를 줬더니 정말 너무 잘 써서 보고 싶다고 했던 그런 서류가 많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본격으로는 3가지에서 5개 정도는 타이틀을 넣어줘라. 항목별로 지원 동기 3개에서 5개, 장래포부 3개에서 5개, 성격의 장단점 한 5개 정도 주세요. 성격의 장단점은 5개. 그 다음에 지원, 성장 과정, 한 3, 4개, 3개 정도. 이렇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주세요. 그러면 눈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헤드라인 타이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화를 나게 만들어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 나 안 뽑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해고당한 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재를 알아볼 줄 모르는 세상이 두려울 뿐이다. 다른 회사 좋은 일 시키실 분은 아니시죠? 남들과 차별된 이런 강점과 능력을 가진 저를 필요하시면 사십시오. 제발. 이거는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협박이에요. 기분 나빠요. 순간 기분 나빠요. 근데 물론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경험으로는 결코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타이틀을 차별했던,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인데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면서 헤드라인 타이틀을 넣었는데 너무 잘 만든 사례. 왜? 그 회사의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것을 핵심 헤드라인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성장 과정, 포니, 시대를 앞선 한국산 조랑말. 현대자동차 맨 처음에 차가 뭐였나요? 폰이었잖아요. 성장 과정이에요. 폰이 시대를 앞선 한국산 조랑말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초창기 맨 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성장 과정이 된 거죠.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만약에 회사에 지원한다. 거기 회사의 초창기 제품이 뭐냐? 그걸 가지고 나의 성장 과정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아반떼 전진 발전 앞으로. 왜? 아반떼가 어땠나요? 제2의 도약을 하게끔 했던 자동차가 아반떼 아니었나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습니다만 근데 아반떼가 아주 인기 차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전진 발전 앞으로 아반떼. 참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했을까 싶어요. 너무나 참 업어주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어땠어요? 학교 생활 경험, 투싼, 강렬한 태양, 사막 속 휴양지. 이러면서 그 내용을 썼는데 저 자기소개서 내용은 다 제가 지금 보여줄 수 없지만 너무 잘했던 사례예요. 정말 저 안에 내용을 보시면 와 저걸 가지고 저렇게도 쓰는구나. 너무 잘 썼어요. 입사 후에 포부 트라고 고객에게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썼고요. 이게 헤드라인 타이틀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왜? 그 회사의 중요한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인 타이틀을 만들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입사 후에 포부까지 만들었는데 핵심 역량 보고서 사례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 강사님 저 좀 구제해 주세요. 대기업만 봤을 때는 이력서 양식이 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핵심 역량 보고서 이런 거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지정됐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니 다 지정됐는데 무슨 저런 강의를 하나? 저런 말 모르나요? 제가 이따 여러분들 대기업 뭐 롯데, 삼성, LG 거기 뭐 무슨 은행 다 지정됐어요. 근데 걔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 학생은 들어왔다가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 이거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저런 강의를 하나? 그래서 그러지 않은 데도 많다. 정해져 있지 않은 데도 많다. 그러니까 뭐 정해지지 않는 데는 뭐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역량 보고서 이거 만드는 거 그대로 보내면 되죠. 지정됐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친구가 강사님 저를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강의하냐고. 이 학생은 짧은 생각에 요즘은 다 양식이 있는데 무슨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 제가 이제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왜 자볼드 카페 왜 이제 카페에다가 등업을 하라. 저기 신청하면 내 등업 시켜줄게. 거기서 언제든지 24시간 QA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원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자유양식인 걸 보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었더라면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만드셨을 텐데 불쌍한 지방대사 한 명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회사로 오겠대요. 제가 안 된다. 좀 지금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런 학생도 있다. 이게 언제? 2012년, 10년 전이죠. 제가 언제부터 강의했다 그랬습니까? 2005년도부터 연구해서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걸 내면 왜 이렇게 다 취업이 됐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강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계명대학교 학생인데 선생님의 강의 며칠 뒤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설명해 주신 대로 차별 이력서를 준비해서 갔더니 뜻밖의 대상을 받았다. 왜 대상을 받았을까요? 남보다 차별화되게, 남보다 특이하게. 저기 계명대학교 선생님 같으신 분 우리나라에 이런 취업의 대가세요. 근데 그분 앞에 가서 1등한 거예요. 실무 면접을 가기 전에 면접관님 수를 파악해서 그 수에 맞춰서 차별의 이력서를 프린트하고 대한항공 현수막을 준비해서 갔다. 그랬더니 합격했다. 2013년도에 차별의 입사 지원서 항공사 합격 사례예요. 대한항공이 인재개발원에서 했다. 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접관님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신뢰되지 않는 제가 준비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답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해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꺼내서 지원자들한테 면접관님 차별화 이력서를 건네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후 앉았다. 지금 제가 어떻게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해라.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했는데 이 친구는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예요. 이 친구는 GS의 MD 면접에 한 명 뽑는데 이력서가 자유양식에서 차별화 이력서를 냈더니 6명 뽑는 면접 자리에 뽑혔네요. 너무 감격스럽다.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차별화 이력서를 냈다. 자유양식이라서. 자유양식이 이미 10년 전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지정됐지만 의외로 활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인데 4월 15일 시작으로 여러 군데 입사를 지원했지만 사람인을 통해 이력서 등기 우편으로 회사에 차별 이력서를 만들어 보내게 됐다. 사실 처음 2주 동안은 별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주 후에 상당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언제? 2013년도면 10년 전입니다. 야, 2주 동안은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 희망반이 노스펙반이에요. 노스펙반. 참 이름도 대단하죠. 전북대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을 희망반이라고 노스펙반을 만들어서 이 반을 했는데 제가 차별화 입사 지원서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맨 처음에 만들어서 했더니 연락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5번 연속으로 합격했다. 보세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냐. 맨 처음에는 왜 당연히 맨 처음에 연락이 없지 2주 동안은. 나중에 했더니 5번 연속 합격하더라. 핵심 역량 10과제에서 구상한 소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었다. 중견기업 연구소에 입사했다. 뭐뭐 그룹. 야, 이 친구가 한번 보세요. 핵심 역량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근데 얘가 봤더니 앉을 때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나눠드리고 면접을 시작했다. 왜 그냥 면접을 그냥 가서 그냥 앉으면 안 돼요. 그냥 가서 할 때 면접관님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차별화 입사 지원서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자기소개하면 다른 사람들 자기소개할 때 다 내 입사 지원서만 쳐다본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제2금융권에 있는 친구가 온 그 편지를 읽어드렸죠. 여기 똑같아요.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님들께 제 이력서만 흥미있게 봤다. 다른 사람 자기소개했는데 지 혼자 떠든 거예요. 왜? 입만 가지고 갔으니까. 저한테는 전공 관련 질문과 이력서 관련 질문했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자네 독창적 아이디어인가? 차별화 면접 전에 제가 이미 합격한 명단에 내정돼 있었다. 야, 면접을 하고 끝나고 돌아가려는 찰나 기술 과장님이 저만 따로 호출했다. 알고 보니 면접 전에 이미 합격자 명단에 내정돼 있었다. 뭘까요? 앞에 뭐라 그랬나요? 전부 불합격자를 했어요. 핵심 역량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가지고 갔더니 면접에 갔더니 일단 서류 전형을 냈죠. 같이 내고. 그리고 면접에 또 가지고 가서 면접관 줬더니 나중에 가려고 봤더니 이미 살짝 불러갖고 이미 내정돼 있더라. 차별화 이력서를 잘 보았다고 하시고 어떤 놈인지 정말 궁금했다고 이렇게 보니 정말 잘생긴 친구네 칭찬하셨고 면접 후에 연구소장님께서도 이번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들어왔다고 좋아했다. 왜 한 명 뽑는데 이 친구가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차별화 이력서 덕분에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터졌다. 이분은 자압중심 시대잖아요. 연구소니까 누가 전형을 해요?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연구소장님이 전형을 하죠. 채용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연구소장님한테 내 차별화 입사지원서를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는 지정된 입사지원서 플러스 이 차별화 입사지원서를 보낸 거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 다시 보낸 거고 그랬더니 그 연구소장님이 인사부서에서는 자기한테 서류 전형하잖아요. 연구부장님도 우편으로 받았으니까 이거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얘한테 먼저 서류 면접하기 전에 이미 코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연구소장님이 인사부에 전화하고 야, 그거 누구누구 왔지? 걔 서류 전형 통과시켜. 면접에 와갖고 또 얘가 이걸 갖고 나눠주니까 면접관들 다 뿅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연구소장님 머릿속에는 얘가 이미 100개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사부에서 지정된 입사지원서만 인사부에만 냈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 플러스 지정된 입사지원서 플러스 차별화 입사지원서 플러스 인사부에 내고 나를 채용해 자압중심이니까 이 자압의 제일 높은 사람 채용부서장한테 내 차별화 입사지원서를 낸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취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LG 디스플레이에 올인하고 있는 학생이다. 제가 지난주 LG 디스플레이 채용 설명회 가서 차별화 이력서를 내밀었더니 인사 담당자께서 저의 이름을 기억하더라. 이게 뭔 얘기야? 혹시나 해서 두 번째 찾아가서 저의 이름과 학과 등 마침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맞이해줬다. 뭐냐? 서류 전형에 제출한 거예요. 우편으로. 그리고 채용 설명회 가갖고 다시 내가 보냈던 걸 갖고 보여줬더니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저번에 보내갖고 나 회사에서 봤는데 너구나. 이거예요. 이 핵심 역량 보고서 이 당시에는 차별화 입사지원서인데 이걸 만들어서 내가 LG 디스플레이 채용 전형에 보냈어. 뭘 우편으로. 인사부장이 봤어. 근데 채용 설명에 왔어. 그것도 거기 가서 또 이거 똑같은 걸 갖고 드렸더니 너 봤다 이거예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가워해 주더라. 그리고 PT 면접 본다고 얘기해 주더라. 이 친구도 뭐라고 했냐? 후지 제록스 2차 서류 탈락 해태제가 1차 서류 11월 14일 면접 예정 LG 디스플레이 비롯해 차별화 입사지원 성공률 100%다. 차별화 입사지원서 성공률 100%다. 서류 합격을 기록하고 있다. 어디 서류 탈락 면접 예정인데 지금 봤더니 차별화 이력서에 이력을 적을지 느끼고 있다. 왜? 100%다. 100%. 저거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누구냐? 야, 면접을 이렇게 하게 됐다. 기쁘다. 이 친구도 차별화 입사지원서는 면접을 드리고 가는 용도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서류 전형에서 첨부 파일을 요구하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쵸? 야,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첨부 파일 있으면 그냥 지정된 입사 지원서는 회사에 주죠. 그건 당연히 첨부해줘. 거기에 뭐예요? 더 첨부할 거 있으면 해라. 첨부 파일 요구하는 회사가 많았다? 여기에 이렇게 차별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같이 했더니 뭐예요? 다 합격하더라. 이거 다 합격하더라.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서류 전형에 첨부 파일을 요구하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내가 2005년도부터 강의했는데. 이 친구 보십시오.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하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인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후 향수도 살짝 뿌려서 영업부서에 지원했더니 효과가 바로 있었다. 서원대학교 학생이네요. 청주. 정말 대단했다. 이력서 단계에서 합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력서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서류를 냈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 영업부서 3명 뽑는데 이미 3명을 다 뽑았다고. 혹시 다른 데 아느냐? 여기서 차별화 입사 준수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리고 VMD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쪽 부서에서 지원한 친구들이 대부분 디자인 전공했다고. 이번에 지원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데 누구 씨는 다룰 줄 있냐고. 혹시 할 수 없다면 취업하게 된다면 바로 교육이 가능하냐고. 아니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 핵심 역량 보고서 이거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바로 연락이 올까요? 영업부서에 지원했더니 영업부장님이 어우 얘 괜찮은 애네? 옆에 다른 부서에서 야 니네 VMD 니네 부서에서 뽑지? 얘 어떠니? 오! 얘 입사시켜갖고 프로그램 교육시켜갖고 우리가 쓰면 되겠네? 같이 일하면 되겠네? 이랬던 사례예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청주 서원대학교 학생이에요. 보십시오. 이 학생도 강의가 아니었으면 이미 좌절만 하고 포기하고 아무 곳이나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의하실 때 저희 조원 5명 모두 현재 삼성 SDS, LG전자, 그 다음에 오픈타이드, 삼성자회사네요, KDI, 롯데정보통신 모두 성공 취업했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13년 상반기까지 100% 취업을 내 장담한다. 하반기 공채에 불합격한 친구들이에요. 하반기 공채에 불합격한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무조건 다 100% 합격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랬더니 이 친구들 보십시오. 제가 이제 조를 구성해 주거든요. 5명씩. 삼성 SDS, LG전자, 삼성자회사, KDI, 롯데정보통신 다 합격했잖아요. 100%다 합격했대요. 저희 조원 100% 대기업 공견 취업했다.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쓰지 않고도 서류 전형에서 40% 합격률을 얻을 수 있었다. 왜? 핵심 역량 10문제, 핵심 10문제 때문에 입사 지원서를 너무 잘 쓸 수 있었고요. 이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서류 전형에서 40% 이상을 합격했다. 야, 이렇게 효과가 좋다. 예. 또 이 학생은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 학생인데 핵심 역량 보고서 오늘 취업하게 되었다. 2월 달인데 2월 졸업 예정자예요. 2월 달에 졸업 예정자인데 취업이 안 돼서 있었던 학생들을 방학에 취업 캠프식으로 해서 제가 가서 핵심 역량 보고서를 했는데 2일 전에 누구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디자인만 수정해서 보내게 되었다. 설마 했는데 다음날 바로 면접 오라고 해서 연락이 왔다. 핵심 역량 보고서 효과가 대단하고 느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 거의 채용이 결정된 상태다. 면접 보고 5시에 바로 연락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핵심 역량 보고서 덕분에 속전속결로 3일 만에 취업했다. 제가 왜 핵심 역량 보고서 2월 졸업자인데 취업이 안 돼서 하반기 공채 5월 불합격했는데 이걸 가지고 3일 만에 이렇게 핵심 역량 보고서를 냈더니 면접 오라고, 다음날 면접 오라고, 메일로 첨부만 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메일로 첨부해서 보냈더니, 그냥 다음날 면접 오라고, 핵심 역량 보고서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다음 타임에서 두 번째 성공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